안녕하세요. 네, 대치명 후 캠퍼스 그리고 하이엔드 영어팀에서 대진고 영어 전담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먼저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이제 종합적인 대진고 영어가 어떠한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해왔고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 더 레코드로 진행할 이 자료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처음에 시작하면 일단은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얼굴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 연형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이 24년도 1학기 1700% 수강 상승이라고 하는데 대진고 한해서만 1700%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24년 1학기 전교 1등 배출했고요, 영어. 세 번째가 24년 2학기 기말고사 평균이 93.6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2학기 반이 마감이 된 상태에서 평균이 93.6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수능 컨텐츠 출제팀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랑 강남에서 가장 핫한 출제팀에 지금 소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출제자의 시선을 제일 잘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요. 컨텐츠는 일단 이렇게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번 대진고 내신 출제 경향, 2번 대진고 맞춤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90% 적중하는 대진고 맞춤 컨텐츠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시그니처 무결점 관리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대진고 영어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개 그리고 모의고사 1세트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적어놨는데 까다로운 문항 출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잠깐 생각하시기에 이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까다롭다라는 단어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요? 쉬운 문제가 나올까요? 그쵸, 쉬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까다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위가 적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외부 지문을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한두 문제 변형이 들고 와요. 근데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그 성적표를 제가 학생 실제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96.2, 31등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9등급제 기준, 작년 9등급제 기준에서 2등급 마지노선을 커트를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 지금 5등급제 기준 환산했을 때 대략적인 수치로 바꾸면 그게 1등급이에요. 마지노선으로 96점이. 그러면 변형 문제 한두 문제, 서술형 한두 개 틀리면 1등급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2개 모의고사는 객관식과 서술형, 객관식과 서술형 골고루 출제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랑 모의고사 문제 비중이 어떻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동일합니다. 14, 14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2개 다 대비를 잘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같고요. 자, 그래서 대진고 영어 문항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총 하나, 둘, 셋, 4개로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는 객관식 기본이 있고요. 객관식 기본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제 제목 요지, 빈칸 문제, 순서 배열 이 정도겠고요.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이제 47% 그 객관식 기본이겠고, 여기 연계 지문이 있고요. 그 어법, 서술형 영작이 있는데, 그 서술형 영작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술형 영작에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이 많아요. 기본적인 고등학교에서요, 조건을 서술형 걸 때 3개밖에 안 들고 오거든요. 여긴 4개를 들고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들고 오냐면, 기본적인 예시가 이래요. 빈칸을 이렇게 4개를 줍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너네가 이렇게 문장이 써 있는 상태에서 이 지문에서 어휘를 찾아 끌고 와봐 라고 지문을 던져요. 그럼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찾아서 넣는 거 쉽지? 까지 생각을 하고 끝.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거는 게 뭐냐면 이 문장을 어법에 맞게 다시 수정해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서 썼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어법을 완벽히 수정까지 해서 문장을 딱 센텐스를 완벽히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서술형 영작할 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중학교 때 서술형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서술형을 대비해야지 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암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역질문을 하면 출제자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암기를 하고 오겠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이거 모르면은 선생님이 이게 자질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내냐면 실전에서 이렇게 냈어요. 뭐 and를 던지고 이 문장, 얘, 그리고 얘 이렇게 됐거든요. 요거를 나동리 버들소로 문장을 바꿔서 내든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마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이 여기 한두 명 앉아있는데 그 친구는 실전에서 이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변형이 자꾸 돼서 나와요. 그렇다고 어려운 변형이냐? 그건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에서 어법을 마치고 문법을 마치고 친구면 맞출 수 있겠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왜 틀리냐? 외워왔으니까. 그리고 단어 수가 내가 생각한 거랑 안 맞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나가다가 하나씩 감점되니까 당황하게 되고 점수가 등급이 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진고가 그래서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 다음에 이 연계 지문엔 혹시 펜 있으시면 노란 색깔로 별표 한 10개 쳐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는. 연계 지문은요. 이따가 요거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연계 지문의 출처가 제가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본문에서 예를 들면 학교 7과의 본문을 갖고 왔으면 그거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갖고 외부 출처에서 문제를 이만큼 긁어와요. 아마 오늘 학교 제가 그 시험지에 미리 풀 수 있게끔 했는데 맨 마지막 문제 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실 수 있어요. 앞에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맨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가 킬링 문제였다. 근데 그 문제가 어머님들 어휘가 어렵지도 않았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왜 틀렸냐면 아는데 모르는 지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문에 점수가 그렇게 높게 걸리진 않았어요. 빈칸이 4개가 나왔는데 하나당 각 1점씩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A를 가장 킬링으로 냈는데 이 문제 틀려고 서술형에서 감점 하나 당하면 바로 2등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킬링 문제 하나씩 꼭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연계 지문에서 걸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어법 어휘는 너무나 평이하게 내서 그다지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여기 뒷부분 어법에 대한 건요. 제가 이 뒤에 자료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룰 거니까 그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변별력 요소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진고 내신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를 그냥 단순 하나, 두 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본문의 변형 어법을 출제함에 동시에 다중 선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낼 때 A부터 F까지 걸어놓고 거기서 해당하게 틀린 것들을 모두 고른 객관식 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일단 1차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웠던 문장인데 변형돼서 나왔네? 그리고 다지선다야. 어이구야 세상에. 하다가 어법 문제 심지어 그렇게 5개, 6개가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험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본문 변형 영장을 낸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 지문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변별력은 뭐다? 문해력, 어휘 활용, 영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연계 지문의 해결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 활용이라고 한다면 그 영작을 할 때 어휘를 바꿔 쓸 수 있는 능력 정도가 돼야 되고 빈칸 문제 들어왔을 때 연계 지문 스킬링 문제가 어휘로 걸리기 때문에 어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영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 제 수업의 강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내신부터 마지막 수능까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1번이 내신 기간에 맞춤형 내신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제 수업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수가 시간표예요. 금요일은 학생들의 개개인대로 시간표를 맞춰서 제가 개별 클리닉을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앉혀놓고 봐주고 서술형 봐주고 서술형 봐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마치 가해받는 듯한 수업을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클리닉 받았던 학생들이 저에게 평을 냈던 게 뭐였냐면 쌤 수업도 하는데 왜 가해도 해요? 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 수업했던 정시형 수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시형 수업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출제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문제를 낼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되면 수업의 강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머님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대진고는 까다롭고 어려운 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몰아서 수업을 확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서 하는 게 좋을까요? 주기적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뭐 국제고처럼 문제가 엄청 어려운 학교면 한 번에 앉아서 문제를 냅다 풀고 선생님의 피드백이 중요해요.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 어려운 문제를. 근데 대진고는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라기 때문에 되게 꼼꼼함이 요구되는 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체화입니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문제를 당연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제한 속도를 준수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대략적인 구도를 그렸는데 1단계는 전지문 리뷰 테스트를 다 해요. 학생이 일단 1차적으로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요, 복습 테스트예요. 저번 수업에 배웠던 거 복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 수업을 계속 나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서술형 형성평가랑 주간지 발행인데 서술형 형성평가가 가장 핫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수요일날 수업을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게 되고요. 1시간 정도 서술형 문제를 풀게 시킵니다. 그럼 학생들이 많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틀린 포인트들이 존재할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일일이 피드백을 다 받아줍니다, 학생들을. 그러면 이제 그때 저에게 데이터가 쌓이겠죠.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제가 취합해서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금요일날 클리닉 때 틀린 문제를 또 풀려요. 그러면은 3번, 4번, 5번 풀리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주간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 이거를 제일 싫어해요. 저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간지가 뭐냐면, 이제 월수의 수업을 나오다 보면 학생들이 수숙제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쌤, 저 금요일날 학원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하면, 화, 목, 금, 토, 일, 이 학생들은요, 다른 과목에 신경 쓰고 영어 놓치게 돼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영어는 반복을 해야 되는데, 몰아서 숙제를 막 그렇게. 그러면 이제 다 까먹고 휘발성 자료가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고자 주간지를 발행하게 되는데, 주간지는 화, 목, 금, 토, 일에 한해서 요일별로 제가 문제를 나누게 됩니다. 한 30문제, 20문제 정도요. 진도 나간 부분에 한해서. 그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리고, 제가 12시, 2시, 3시, 지금 몰골이 약간 말이 아닐 텐데, 제가 오늘도 밤을 새고 와가지고, 네, 제가 밤샌 게 특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새벽에 기다려서 문제 어디까지 풀었어, 언제까지 줄 거야 해가지고 풀게 되면 제가 확인하고 답지 보내주고, 확인하면 답지 보내주고, 못하게 되면 클리닉 불러서 다시 보고, 계속 이렇게 돌리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2주차, 3주차 되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반복 숙달은 됐겠죠? 그러면 뭐가 확인이 되겠죠? 틀린 문제 유형이 확인이 돼요.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일반적인 공통적인 주간지가 안 나가요. 개별 맞춤 주간지가 나가요. 계속. 만약에 어법만 계속 틀린 친구, 어법 계속 풀자. 서술형 자꾸 틀려? 서술형 똑같은 문제 계속 줄게. 변형 문제 계속 줄게. 쌤, 전 주제 제목 요제 약한 것 같아요. 알았어, 참고해 줄게. 더 줄게. 계속 이렇게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30문제 내지 20문제 적정량을 갖고 한 번에 많이 주면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30문제에서 20문제, 하루에 한 3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소요할 수 있는 그 시간 정도의 문제를 저는 계속 발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아까 적어놨던 건 누적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별력 공략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객관식 기본 유형은 주제, 빈칸, 내용 일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번 같은 경우는요, 제 교재에 녹아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2번 어법 같은 경우는 그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고 어머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소통이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원 이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주어야, 이건 동사야, 이건 대절이야, 끝났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건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얘들아?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도가 밀리냐? 진도는 정확히 맞추고요. 그게 제 능력이겠죠.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씩 아이들이 변형할 수 있는 요소,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 뭐든지 다 짚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진고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진고 1학기는 1학년 2학기에 약간의 능력을 요구해요. 대진고 2학기는요, 2학년 1학기를 요구해요. 어휘 자체가. 그래서 대진고 재작년 문제죠. 재작년 기출에서는 어나니머스가 나왔거든요. 2학기 문제에서. 어나니머스는 2학년 수준의 어휘예요. 그러니까 2학기에서 2학년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양한 어휘들을 제가 암기시키고 반복 숙달시키고 계속 시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어휘를 무작정 냅다 외우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냥 냅다 어휘만 외워서 맞추자의 문제였으면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아이들 어휘만 외워였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진고 기출을 제가 약 한 6개년치를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6개년치 살펴보고 어떤 어휘를 되게 좋아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어휘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정해서 그거의 반의어, 유의어를 설정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 서술형. 제가 제 수업의 제일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서술형인데요. 수업하다가 얘들아, 요 문제는 서술형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거 왜 나올까를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냅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예를 들면 관계 부사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로 바꾸는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 그것 때문이야. 그러면 그 이유 설정했지 얘들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변형할 수 있는 걸 밑에 영작해봐. 적어줍니다. 그러면 그게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내가 머리를 써서 맞췄던 문제니까 당연히 알 거고, 저는 그거를 다 짚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변형 포인트도 다각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주입을 해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교재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대진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1학년, 지금 현 2학년 아이들. 지금 2학년 아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AI 과중반 친구들이에요. AI 과중반이라 그러면 공부를 좀 하고 면접을 봤던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반이 마감이 됐을 때 거의 과반수가 그 정도였는데, 그 친구들 제가 물어봤습니다. 쌤의 교재가 도대체 너희한테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1번이 뭐였냐면, 여기서 쌤 저희 세대는 어머님도 아시고 아버님도 아시고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학생들도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코로나 세대잖아요. 그 세대가 갖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SNS, 와이파이, 침대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각 정보 처리 능력이 약간 늦어요. 그래서 이걸 요약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약화를 구두해서 저는 요약을 다 넣어주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림까지 넣어서 아이들이 보고 이 내용이 이거였지까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까지 오르면 이게 되게 신기한 효과가 나온 게 첫 단어를 보면 그림이 떠오른대요. 그러면서 이 문제 이거였지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밑에 조그만한 게 박스 보이실 텐데 이 박스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변형 포인트를 변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직접 제작해서 문제를 넣게 돼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애들에게 스프링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덮게 시켜요. 책을 본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덮게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일단 어법 먼저 찾아봐 얘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서술형 적을래?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 여기는. 이라고 제가 말을 해두게 되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까지도 복습에 신경을 써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아이들이 늘 그래요. 쌤, 디자인을 왜 이렇게 잘해요? 미대 나왔어요?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저도 컴퓨터 잘 못해가지고,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하는 거라. 그래서 디자인은 제가 다짐할 수 있는데, 이 인근 1대선 가장 좋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면 복습교재입니다. 이게 복습교재가 가장 핫했어요,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건 TF 문제거든요. 대진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치불일치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면요. 본문에 나왔던 본문 변형 없이 나오면 선지를 0으로 줘요. 1치불일치 문제를. 본문이 변형이 되면 한국어로 줘요. 자, 그러면은 본문이 변형이 안 되는 걸 기본 전제하에 깔고 가서 영어로 TF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지문별로 TF 문제를 내요. 지문별, 문장별로 내요. 그러면 한 지문에 7문장이 있었으면 7문장 각각별로 TF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복습교재에서.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냐면 출제 포인트들에 대한 어떤 서술형을 적고 어법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제작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숙제로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양질의 자체 제작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팀에 지금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 너무 뻔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요, 그 네이버에 그냥 일산대진고 서술형 치면 제가 나올 거예요. 제 블로그가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거기에 제가 매번 업로드를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사실 여기가 적중률이 좀 높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직접 여기 와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높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서술형, 동형 그 서술형 형성평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서술형 연습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이게 이제 시그니처인데 마지막 한 2주 정도 남기고요. 제가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직접 일일이 손으로 필기해서 이게 나오겠다를 제가 색깔별로 구별해서 싹 다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본 교재가 이제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복습 교재랑.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교재를 이쁜 걸 좋아하니까 너덜너덜 보기 싫으니까 요걸 제가 나가게 돼요. 이 노트를. 그럼 이것만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만 보니까 출제 포인트가 뭔지가 잡히고 문제 풀었을 때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반복만 되고. 그래서 세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관리 부분인데요. 관리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이 이제 누적 복습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자마자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주차별 진도를 나가는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복습 포인트 피드백, 그 다음 추가 문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업을 하고 나서 뭐 테스트까지 통과했어? 그러면 바로 주차별 추가 자료랑 주간지가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통과하면 그 친구는 다시 추가 자료랑 과제가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1회차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1회차 수업이 끝나고 나서 끝났냐가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학생들은 휘발성의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 노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밴드에다가 이제 인간급의 영상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수업했던 거를.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얘들아 30몇 분에 쌤이 무슨 얘기 했었어?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면 넌 안 봤구나. 그래 다시 보고 와.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 영상이 제공되고요. 매주 수요일날 여기 보시던 것처럼 형성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개별 클리닉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틀린 부분 또 누적 재시험 보고 하면 무결점 관리까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